화두는 저걸로 시작해야 되겠죠? 나스닥의 급락? 뭐 제가 항상 라이브 시작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항상 서머리를 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의사록이 3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뭐 다행히 이상하게 어제는 어느 정도 조금 뭐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뭐 어제 미국의 하락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당연하다? 뭐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어제 기술주가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나스닥 차트를 보면 그냥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어제 개파락이 나와서 좀 이렇게 나스닥 차트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으시긴 한데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또 만등이 나오겠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딱 21선, 61선 딱 지지 라인에 딱 걸리기도 했었고 다우존스나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어제 좀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는 하락이 심했지만 헬스케어나 뭐 소비재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뭐 이런 쪽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기술주도 충분히 이틀 동안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은 특별하게 뭐 어제랑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또 종목별 싸움일 것 같고 어제 하락 이유는 이제 의사록 발표하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금리 50bp 인상 한 번 정도 인상 더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오늘 별로 크게 걱정 안 하냐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제 발표했던 이제 미국 시장은 어제 발표했던 브레이너드의 의견이 조금 과격한 거 아니었냐 생각보다 전체 연준 위원들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오히려 조금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즌과 딱 맞물리면서 오늘 좀 약간 단기 조정이 마무리 국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딱 나스닥 지수만 보고 오늘도 또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심할 정도는 아니다. 뭐 하락은 좀 오전에 또 당연히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대부분 9시 전에 발표하거든요. 장시작 전에. 근데 요거 실적 발표를 하고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LG전자를 보면 이제 오늘 LG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LG전자는 아마 오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제 차트만 놓고 보면 LG전자가 어제 조금 모습이 좋지 않게 끝났어요. LG전자가 사실 전장 부품도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부를 폐지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전장 회사로 바뀌겠다, 전기장치 회사로 바뀌겠다라는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데 어제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한 11만 5천 원대를 음봉으로 밀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요 가격대를 그냥 밀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앞에 있었던 이런 매집봉들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게 다시 또 이게 나중에 이제 후행적으로 가서 이게 매집봉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올라오기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 손절 물량도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보면 손절 물량도 많이 나갔을 거고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요게 좀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관전 포인트고요. 삼성전자가 딱 직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적 발표. 네,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하죠. 그리고 68,000 직전 이제 10월 달 저가가 이제 68,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8,500원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음봉으로 밀어버리면 그리고 직전에 여기 그 3월 전쟁이 가장 극대화됐을 때 저가가 이때도 68,700원인데 어제 종가상으로 밀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어제 나왔던 뭐 이제 금리 인상이든 뭐 양적 긴축이든 뭐 둔화든 경기 둔화든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날이었고 오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오늘 이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오히려 그림은 지금 세 번째 바닥 확인으로 더 예뻐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종가상으로 밀어버리면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쉽사리 솔직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철저하게 지금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그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 저는 사실 조금은 굳이 비율을 보자면 한 6대4 정도로 긍정이지 않을까. 굳이 여기서 한국 시장을 밀고 내려갈 필요도 없고 삼성전자 이 정도면 하드 락바텀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거든요. 여기는 진짜 락바텀이다. 여기는 안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게 깨져버리면 조금 이제
기존에 이 부분은 뭐 사실 새롭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까지도 조금 멘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외적인 그 변동성 요인들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하여튼 한국 시장은 어쨌건 지금 아슬아슬해요. 변곡점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날 하필이면 또 나스닥이 좀 급락을 그렇죠. 해서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네. 전체적으로 나스닥 급락의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이해를 하고 크게 새롭게 충격을 드러난 주지 않을 재료는 것 같다. 아니에요. 네, 새롭게 그렇게 드러난 재료는 생각하지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선물이 어느 정도 있다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좀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요.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경기 침체하고 경기 둔화.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전문가분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경기 둔화하고 침체라고 좀 단어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둔화는 말 그대로 경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둔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침체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약세장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침체라는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침체가 돼 있었던 거지 그 침체 초기에는 솔직히 이게 둔화인지 침체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 주가들의 실적 추정치들을 봤을 때는 지금 살짝 둔화 정도로 보는 경향들이 많은데 또 이제 반대로는 지금 이제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긴축 요인들 때문에 이제 침체가 올 거다. 근데 이건 분명히 침체가 많이 되면 지금이 침체라고 하면 침체 초입기이겠죠. 그렇지. 초입이지, 이미 지금. 초입일 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가면 침체다라고 후행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가 시작이었네. 그때가 그치 지금이 시작이었네 또는 처음에 뭐 뭐죠 그 주식 대파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텐트럼 나오게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했던 거 그때가 뭐 2021년 연말부터가 침체의 시작이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내년까지 주가가 쉬어버렸으면 오히려 침체입니다 해서 다들 사람들이 매도를 할 때가 그때는 오히려 주식 매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신호를 가지고 일단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침체라고 보기에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둔화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실적 추정치로는.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 초입 때는 대부분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거의 없었고 그리고 지금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금리 인상기 때 주가가 이제 금리 인상기 때 그때 과거와는 지금은 다르다라고 해석하시기보다는 저는 똑같을 것 같다. 예, 결국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약간 둔화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한 6대4의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뷰를 가지고 가다가 시장이 또 어떻게 그렇죠. 변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대응을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런 양쪽에 대한 긴장감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일단 한국 시장 좀 돌아볼까요? 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코프로비엠 5천억 규모 유상증자 어제 공시가 좀 굵직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것만 얘기해도 뭐 20분 다 쓸 것 같은데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정말 오묘한 자리에서 정말 나이스 자리에서 정말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인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주가가 세게 가서 전고점 근처에서 이제 주가가 좀 물량을 맞고 내려왔거든요. LNF는 이제 전고점 근처 가니까 이제 그저께 음봉이 나왔고 어제 양봉을 돌려 세우긴 했습니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상대적으로 좀 덜 약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어제 이것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눌렀나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5천억 이제 무상증자 300% 이제 주당 3주를 주는 무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 아주 좋은 호재인데. 뭐 사실 뭐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도 또 3분의 1 토막 나니까 뭐 지금 40만 원대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또 10몇만 원대로 떨어지겠죠. 한 3만 원대로 떨어지겠죠. 14만 원대로. 근데 어쨌든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300% 그러니까 한 주당 3주의 무상증자는 진짜 드물거든요. 상당히 많이 주는 거죠.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원에 가깝게 되는 이제 어제부로 이제 시가총액 1위도 됐는데 코스닥 이런 기업이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건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까지는
많이 줍니다. 200%까지는. 근데 300%를 줘서 좀 왜 이렇게 많이 줬나 했는데 좀 알고 봤더니 또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도 같이 또 실시하는 거죠. 그게 물타기를 한 것 같아. 약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장주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제 한 5천억 유상증자 받아서 또 이제 해외 공장에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이 성장주들이 결국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LNF도 초기에 유상증자 했었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거래장 어제 4시 38분인가 7분인가 그때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래 재개가 될 건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참 저도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5천억 유상증자만 했으면 굉장히 주가가 누르는 재료였을 거고 무상증자만 했으면 갭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재료였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분명히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제 발표를 했고 기준일이 6월 28일입니다. 네,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6월 28일이고 실제로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는 거는 7월 15일이니까 아직도 거의 3달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요. 네,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주가가 뭐 급등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무상증자를 분명히 안 받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물량 그렇죠. 부담에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좀 물량이 뒤에 들어오니까 자금의 회전 차원에서도 조금 그 나랑 성향이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오늘 갭상승이 떠버리면 그냥 매도하고 나가실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고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또는 매수하려고 하신 분들은 무상만 좋아서 받을 게 아니라 유상증자도 또 받아야 될 걸 또 고민해야 되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아마 본인들의 그 자금 투자 성향이라던가 그다음에 자금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좀 엇갈릴 거로 보는데 일단 오늘 좀 갭상승이 나오면 저는 좀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상증자를 잘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또 해외 투자를 해서 또 그러면 또 이제 수익이 또 나겠죠. 영업이 나중에.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을 에코프로비엠이 돈을 쓰는 구간이잖아요. 돈을 그렇죠. 벌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좀 영업이익 이제 앞으로 추정치들은 생각보다 좀 더딜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 주가가 올해도 계속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들 선반영해서. 그러니까 과연 과거 1, 2년 정도의 상승률을 앞으로도 담보할 수 있는 성장성이 나오느냐 앞으로 나오는 EPS 추정치들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차전지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연관돼서 다른 이차전지 주식도 요동을 치지 않을까. 그죠 대장주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뭐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소재주들은. 네, 네. 자, 어제 프로텍 얘기가 또 네. 화제가 됐죠. 이게 또 가슴을 철렁하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3월 말이 지나서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 다 지났는데 어제는 또 제가 아직은 그 포인트 모바일의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프로텍은 저는 이제 관심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어제 갑자기 좀 나왔습니다. 어제는 감사보고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제 감리를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 않아서 이걸 가지고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일단 상패 사유 발생이다라고 보도는 했고 아마 회사 측 입장도 어제 늦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나올 거고요. 회사에서도 이 관련 보고서를 오늘 전달받고 오늘 회사 측에서도 입장을 나올 건데 이제 프로텍이 이것도 사실 실적이나 차트만 놓고 보면 사실 잘 알 수 있는 깊게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아쉽게도 거래 정지가 이제 붙어 있는데 요것도 뭐 그냥 요거 이제 실적만 놓고 봐셨을 때는 굉장히 조금 저도 만약에 거래량이 많아서 저도 만약에 이걸 봤다라면 대충 보고 했으면 충분히 매매를 했을 법한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500억, 올해도 5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시가총액 3,200억이니까 퍼가 대략 봐도 10배도 안 되는 수준, 한 6배에서 7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셔도
사서 기다리면 분명히 또 한 번 시세를 주겠지라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공시가 뜨면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는 아마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요 2대 주주로 되어 있는 이 엘파텍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프로텍이라고 하는 회사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제 감사 보고서에 지분 관계 그 거래 관계를 제대로 뭐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던가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뭐 배임 횡령 이슈까지도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안 좋은 결과로 돼 있어서 그고요. 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좀 이렇게 한국 중소형 주들은 진짜 매매하기가 정말 이게 갑자기 뜬금하게 그러니까 폭탄이 좀 이렇게 떨어지거든, 재료가. 코스닥에서 이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이게 깊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근데 모든 기업을 사실 다 깊게 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터져버리면 사실 조금 점점 이제 중소형주를 회피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할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퍼 10배가 되지 않는 주식들이 수두룩한데도 그렇죠. 믿을 수 없다. 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런 생각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좀 사실 좀 아쉬워서. 투자하면서 우리가 코스닥 투자할 때 상패 조심해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고요. 오늘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부디 좀 별일 없이 거래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슈가 KG 케미칼이 또 쌍용차 이슈인데요. 지금 세 번째 그룹입니다. 참 이렇게 어제는 KG 케미칼이 이제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참 희한한 게 이제 돈을 쓰는 입장에 있는 기업들이 다 주가가 급등을 하네요. 지금 과거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쌍용차가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는 뭐 인도나 뭐 중국의 큰 대재벌 기업들도 손 들고 나갔는데 이게 과연 인수한다는 게 호재일까?서부터 일단 의문인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에디슨 모터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쌍방울 그룹도 그랬고, 이번에는 이제 KG 케미칼인데, KG 케미칼은 사실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진짜로 가능하면 가능하겠다. 왜냐면, KG 케미칼이 한 현금만 한 1조 넘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회사가 뭐 KG 동부제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하고 있는 KG 에너캠, 뭐 그리고 어제 KG 붙어 있는 종목들은 다 시간에서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요소수도 막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KG 동부제철 인수할 때만 해도 이거 잘못된 인수 아니냐 했는데 그렇죠. 완전 살려냈거든요. 그러니까 M&A의 규제라는 평가도 이제 제야 있는 고수분들은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뭐 KG 그룹 자체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룹 자체가 좀 한 단계 좀 업사이드 될 수 있는 그룹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제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수급 이슈나 이런 단발적인 이슈를 좀 봐야 되지 이것도 갑자기 뭐 꼬꾸러진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쌍방울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제 갑자기 인수전 참여 강력한 경쟁업자 등장하니까 어제 쌍방울도 급락 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도 시장의 그 수급을 가져가는 정말 변동성 요인들이기 때문에 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다음님 KG 모빌리언스 12.63% 수익 중이다 이런 말씀 올리셨는데 하여튼 잘 챙기시고 눈치 잘 보시고 이게 일단 이건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일단 테마니까 분위기 잘 보고 잘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KG 모빌리언스를 사셨다고 해도 아마 이 이슈 때문에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제 막판에 갑자기 급등했죠. 갑자기 행운이지. 행운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광림이라고 하는 이게 쌍방울 그룹에 있는 이 회사도요. 제 이제 알아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인데 여기서부터 주식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떨을 때는 계속 사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존버의 승리일 수도 있는데 계속 사가지고 정말 이번에 얻어 걸려가지고 엑시트를 하셨거든요. 근데 잘해야 된다. 정말 잘못하다가 또 이런 자리에서 살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공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KG 관련 주식 들고 있으신 분은 어제 정말 땡큐. 정말 네. 기분 좋으셨을 KG 건데. 케미칼은 원래 좋은 회사긴 맞기는 한데 정말 이렇게 뭐야 상한가 갑자기 이렇게. 그렇지. 네. 자, 잘 수익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격 매수 정말 신중하게 조심해서 잘 살펴보시고 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SK바이오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나 봐요. 네, 어제 나왔고요. 뭐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이랑 지수는 좀 디커플링 되는데 종목별로는 조금 따라가는 영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섹터들이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어요. 백신주들은 조금 약한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헬스케어의 EPS 추이라던가 종목들은 어제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 보면 한국도 지금 종목별로 좀 갈려서 그렇지 좀 시세를 내주는 거는 헬스케어 종목들 뭐 일동제약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은 또 작년이나 재작년과는 좀 약간 다른 결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제 좀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K 바이오팜으로 좀 좋을 걸로 보는데 작년에 일단은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 다시 좀 적자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오미크론 때문에 그 엑스코풀이라고 하는 내전증 치료제, 우리가 간질약이거든요. 네, 간질약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들이 이제 쉽게 바꾸지를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뇌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지. 기존에 썼던 약들을 계속 쓰려고 하는데 작년에 의미가 있었던 게 작년 여름부터 그 SK 바이오팜 엑스코풀이 처방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게 되게 고무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했었고 지금 바닥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올해도 계속 이제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영업활동 제한으로 조금 이제 어려워져서 일단은 조금 이제 올해 예상 추정치들은 좀 떨어져 있고 다시 내년에는 많이 늘고 24년까지는 또 엄청 늘 걸로 일단 예상치 추정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기보다 뭐 이제 지금 SK 바이오팜의 이런 기전증 치료제가 내전증 치료제가 좀 예상대로는 일단 흘러가고 있다. 영업이익이 개선치가 뚜렷하게 엄청 오래 보이지는 않지만 뭐 올해 좀 약간 예상이 될 거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제 오랜만에 리포트가 나와서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참 안 가요. 바이오주. 네, 바이오주들이 지금 갈 듯 말 듯 안 가요. 근데 또 가는 주식들은 일동제약 이런 주식들은요. 또 화끈하게 시세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바이오주에 대해 기대감을 못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근데 분명히 지금 이제 그 미국 아마케가 이번 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좀 있죠. 그래서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뭐 에이벨 바이오도 지금 한번 시세를 냈다가 좀 살짝 좀 죽어 있고, 그다음에 박셀 바이오 이런 주식들도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뭔가 갈 듯 말 듯한데 뭔가 지금 모르겠어요. 시장의 선택을 기다리는 건지, 뭐 시장이 좀 불안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제 금리 인상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세를 분명히 단기 시세라도 줄 법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진짜 좀 재미없는 흐름입니다. 일단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요즘 증권사에서도 이제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리포트가 슬슬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느낌상. 네,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는데 뭔가 다 같이 가자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게 요 BNK 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더 슬기로운 성장주 투자 전략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류의 리포트들은 퀀트 리포트들은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고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이제 뭐 자기들이 추정치들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ROE 예측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선정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발표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증권사 퀀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류의 리포트인데 보시면 사실 내용은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좋은데? 여기 보면 이제 스코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근데 사실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같은 거는 지금 사실 조금 많이 눌러져 있는 상태이고요. 수익률이 3개월 동안 5% 하락이죠. 삼성전자는 더 안 좋고 이렇게 된 상태고 지금 보면 경기 소비지 이쪽이 되게 세잖아요. 네, 이쪽이 좀 센 거고 확실히 보면 지금 수익률들이 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결국은 다 실적들이 좋은 거는 결국은 주가가 실적의 함수라고 봤을 때 이런 좋은 종목들 리스트를 업을 쫙 해놓고 그 가운데서 이번 달에는 또는 이번 시기에는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들을 소팅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경기 소비자 대부분 다 이거
그거잖아요.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최근 3개월 동안,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좋았던 흐름이 좋았던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이 뭐 게임 펄어비스, 그다음에 오리온 홀딩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NHN, 뭐 DB하이텍 이런 주식들은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은 분명히 또 기시대를 가지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으면 또 분명히 이런 그 재무적인 요소들이 강점에서 또 올라오거든요. 특히나 IT 반도체들은 지금은 재미없지만 가지고 있으면 또 분명히 올라올 주식들이에요. 분명히 이게 다른 주식들은 어떤 한 테마는 한번 상승했다가 죽으면 영원히 안 올라오는 테마도 있지만 반도체 테마들은 반도체 테마라기 좀 그렇지만 반도체 업종들은 결국은 또 시간이 되면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지금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데 좀 조금 더 버티시고 좋은 결과로 좀 결과 나올 때까지 좀 잘 버티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김 과자님이 지금 덕분에 황 팀장님 덕분에 송원산업 수익을 내고 있는데 더 보유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할까요? 송원산업이요. 지금 이익 추정치가 제가 어제 밤에 받았는데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송원산업을 지금 사실 저도 이거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당연히 신고가 터치하고 어제 좀 음봉이 나와서 좀 걱정스러우신데 여기서는 일단은 큰 기조는 더 보유해도 된다는 생각이고 언제까지냐면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되겠죠. 일단 그때까지는 가져가 보자인데 또는 그 전에 주가에서 엑시트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왔던 거래량 있죠. 이게 300만 주 정도 되는데 거래량이 장 마감했을 때 한 200만 주 정도. 아마 거래량이 200만 주 정도 나올 거면 아침 10시 됐을 때 이미 100만 주 정도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일단은 1차 매도 시점이 될 것 같고 또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갑자기 갭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5%에서 5% 이상 갭상승이 나올 때는 그때도 또 분할 매도 그 정도. 그냥 기술적인 신호는 그때고 1차 변곡점은 일단 실적 발표할 때까지가 아닐까. 일단 저도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